자,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자, 어제는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셀트가 또 올라서 좀 기분이 그죠? 업 되었었는데, 또 오늘은 지수가 소폭 상승을 하고 셀트가 내리니까 기분이 그죠? 또 다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셀트는 아시겠죠? 자,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보면은 어제하고 오늘하고요. 지금 이제 어제는 이제 그러니까 검은머리 부분에 이제 JP 모건이 어제 일방적으로 좀 크게 매도가 나왔었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이었지만 또 신한창구 쪽,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셀트의 힘을, 상승의 힘이든 또 하방의 힘이든 힘을 보여주는 수급의 창구는 신한창구가 그죠? 주 창구니까 그쪽이 매수 매도에 따라서 주가가 좀 등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어제는 이제 JP 모건에서 눌렀고, 또 오늘은 신한에서, 근데 어제 JP 모건에서 눌렀을 때는 이제 신한에서 또 오히려 매수를 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 이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전 부분으로 뭐 오늘 미래든 키움이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주가가 밑에 내려 있는 상태에서는 또 자전으로는 주가가 내리지만, 또 반대로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키움이나 미래 쪽에서 자전을 돌리면서 주가가 또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뭐 장중에도 장중 고점이 그죠? 어우 되게 잘 나가다가 이제 확 밀려버렸죠, 그죠? 잘 나가다가 뭐 장중 고점이 2.67% 18만 8,500까지 갔다가 이제 밀렸는데, 뭐 고밀은 주체가 결국 이제 검은머리 물량이었죠. 이따고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 지금 국민연금이 어쨌든 이틀 연속 지금 매수가 좀 커요.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국민연금이 막판에 오후장에 매도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는 어저께 6만 주 이상 매수를 보여줬고, 그죠? 근데 오늘은 이제 매수를 국민연금 전체 시장에서 매수를 하면서 또 셀트는 이제 매수를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차트적으로 이제 저도 한번 쭉 보니까,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어쨌든 우리 정시가 뭐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가장 하락폭이 컸고, 오늘 이제 홍콩이 그죠? 오후장 들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보여줬습니까? 그러니까 급등했다가 좀 밀리긴 했는데, 그 이후인 적선 이제 중국이 홍콩에 뭐 한 300 몇 종가, 그죠? 370종가 투입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선진국 시장, 어쨌든 미국이든 일본 증시가 상당히 강했고, 그 반면에 이제 이머징, 뭐 아시아 증시, 가끔씩 우리 시장과 중국, 홍콩이 좀 약한 그런 흐름이었는데, 홍콩이 어쨌든 이제 중국의 자금 투입으로, 그죠? 정시 자금 투입으로 안정을 시켰으니까 우리 시장도 조금 바닥은 뭐 하긴 했다 보여지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결국 셀트리온도 시장이 상승을 했을 때 그죠?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은 사실 오락가락 했거든요. 그죠? 오늘은.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했던 게 사실은 연말에 이틀 동안 주가를 다 급등을 시킨 거잖아요. 그죠? 연말에 이틀 동안. 그럼 지금 결국 뭐 작년에 12월 달,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작년 12월 밑으로 와 있지만, 또 셀트는 12월 달 위에 걸쳐놓고 있으니까, 12월 달 위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틀 동안에 이 급등했던, 이때 이제 셀트가 6.69% 폐장하는 날, 28일 날, 그 다음에 개장하는 날, 그죠? 1월 2일 날, 뭐 무려 14.89% 급등을 했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주가가 이제 밀렸는데, 여기도 뭐 지수도 밀렸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나쁘지 않는 모습이, 수급적인 부분도 어쨌든 뭐 지난해나 과거처럼 이런 검은머리 물량도 그렇고 외국계도 그렇고 어쨌든 공부들을 못 치니까, 그죠? 이제 갈수록 좁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통합 셀트리온이 되면서 연기금에 국민연금은 계속적으로 수량을 늘려 나가야 될 것이고, 근데 국민연금은 이제 전체 시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뭐 1조 2천억 정도 1월달에 좀 팔아내기는 해야 되지만, 셀트는 어쨌든 꾸준히 매수를 해 나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들면서 이제 어제 오늘 매수니까 내일이 수요일, 그죠?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그죠? 빨간 장미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선물하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그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퇴근길에 빨간 장미 하나 사가지고 딱 가서, 그죠? 응? 춤 좋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뭐 저쪽 애들은 이상하게, 그죠?
내가 뭐 2차 전지 사라고 그래서 자꾸 왜 나보고 2차 전지 그러려고 그래. 이게 자식들아.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시장 안에 내용을 조금 보면 사실은 이제 오늘 지수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셀트 부분이 안정이 되는 게 바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바닥은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바닥은 응? 우리 벨루체님 바닥은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바닥은 홀딩스가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그 바닥은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홀딩스는 무한대라고 그랬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을 자꾸 조급하게,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오늘도 가만히 보세요. 오늘도 반도체 쪽,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오늘 한 1.2%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결국은 플러스 100원으로 마감을 했지만, 반도체가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 소부장이,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랬고 목요일부터 해서 반도체 소부장이 좀 올라오고 이제 뭡니까 딱 20일 이따 차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지만이 바이오나 반도체 소부장 또 주도주에 대한 이런 감을 잃지 않는 거고 거기에 지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아침에 보면 2차전지 쪽이 막 올라왔잖아요. 그죠? 올라옵니까? 근데 LG에너지라든지 예를 들어 오늘 포스코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LG화학 이런 쪽은 뭐냐 하면 프로그래밍 오늘 들어왔으니까 그죠? 기관들이 오늘 2천억인데 금융수가 1378억 샀잖아요. 외국인도 사고 그죠? 근데 이제 코스피의 어쨌든 홀딩스든 LG에너지든 시총 상위주들은 그나마 플러스를 냈죠. 근데 코스닥은 어때요? 오늘 에코프로가 지금 오늘도 1.3 하락. 에코프로 BM이 3.4 하락. 그죠? 다 하락이죠. 또 이제 강했던 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그죠? 오늘 9.5% 급락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근데 셀트가 오늘 2,000원 빠져서 속상해? 속상한 거 아니지. 어제 이수페타도 급등했죠. 이수페타. 어제 급등하고 어제 급등했잖아 지금 어제. 오늘 9%야. 그죠? 근데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진 에코프로. 그죠? 이런 쪽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튼 이게 어제도 제가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죠? 결정은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결정은. 그죠? 근데 이게 이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은 주가 오른 종목들, 그러니까 오른 게 큰 의미가, 주도주가 바뀌었나? 사실은 주도주는 오늘 쉬었어요. 그죠? 그럼 오늘 누가 떴어요? 예를 들어서 KB금융, KB금융 이런 것도 일어났다고 오늘 보면 KB금융.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KB금융도 뭐 올해 뭐 작년부터 그냥 작년 9월달에 고점 치고 10월달에 쌍봉 만들고 계속 하락하다가 그죠? 오늘 한번 이제 급등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수가 오른 거지. KB금융 또 006800 누구 미래에셋증권. 정근주. 정근주는 이제, 연초에, 그죠? 급락을 하고, 오늘 한번 까하게 오르고. 그쵸? 그리고 또 오늘 뭐예요? 현대차, 005380. 현대차가 오늘 뭡니까? 2.6% 급등이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의 종목들이 급등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제 이런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현대차가 작년 연말에 이제 배당 관련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차도 마찬가지였죠. 배당 관련 주가가 급등을 해서 내렸는데, 여기서 만약에 현대차가 18만 뭐 7, 8천원을 돌파 못하고 옆으로 행보를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모습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해. 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튼 우리가 지금 우리 시장의 코스닥이 오늘도 상대적으로 약했던 부분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약간 약한 좀 흐름이잖아. 그죠? 응? 오늘.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결국 뭐 2차 전지 쪽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2차 전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테슬라의 주가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테슬라. 그러니까 어제 미국이 또 나름 상승을 했지만 나스닥도 그렇고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어제 하락했잖아요. 그죠? 테슬라는. 그 테슬라가 지금 계속
미국의 나스닥과 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테슬라와 연동이 될 수 있는 우리 시장의 하여튼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는 시가총액 2위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지만 하이닉스가 이제 올라와 버렸잖아. 그죠? 또 어쨌든 이제 지금 뭐 이제 이쪽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에코그룹주들이 급등을 해서 지금 지난해 끌어올렸으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여러분들 테슬라를 보면서 그죠? 한 번씩 판단을 해보고, 그럼 테슬라의 이제 또 미국의 이런 그죠? 애널들의 평가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의 예를 들어서 LG 화학의 평가라든지 애널리스트, 또 뭐 포스코 퓨처엠의 애널리스트의 평가보다도 미국 애널들의 테슬라의 레포트를 그죠? 참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레포트에서 긍정적으로 나오면 우리 시장에 2차 전지도 좋을 수밖에 없겠죠. 또 반대로 테슬라가 레포트가 안 좋게 나오면 그죠? 실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판단을 그죠?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니까 제가 그죠? 저는 아무튼 마음이 아파요. 아이 참. 그렇게 해놓고 지금 뭐 그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막 그렇게 뭐 둘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더니. 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의 지금 나스닥을 보면은 이제 어제 나스닥이 소폭의 뭐 음봉이 나왔으나 그죠? 여전히 강한. 그러니까 셀트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셀트리온도 시초가를 좀 낮게 시작하기를 바래요. 낮게. 그러니까 시초가를 낮게 시작을 해야지 뭐죠? 낮게 시작을 해야지 양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는 그러니까 저번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틀 연속에 하락한 거잖아요. 그죠? 이틀 연속 하락을 했지만 여기에서 봉은 뭐 양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 밖에서는 안 좋을 것이다 하고 시장이 열리니까 막상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냥 주가가 이틀 급등, 3일 좀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나스닥과 니케이, 그죠? 니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자들 나라잖아요. 어쨌든, 그죠? 부자들 나라. 그러니까 이제 올해 시장은 여러분들이, 그죠? 지금 이제 1월달 뭐 그래봐야 3주 이제 지났잖아요. 여기서 뭐 수익이 낮고 주가가 못 가고 이런 부분을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올해 주도주가 누군지만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도주가. 그러나 이제 작년 시장과는 달리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익부 빈익빈. 지금 벌써 연초부터 주식시장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머징 마켓에서 이머징. 우리는 이머징 쪽이니까 어쨌든. 그죠? 주가가 못 가잖아요. 아무튼. 홍콩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 근처에 있는 애들도. 근데 미국, 일본 우리 근처에서도 선진국이니까 미국 주가가 벙벙.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주가 우리가 많이 빠지면 반등은,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와 누구다? 바이오다. 그 바이오는 사실은 셀트가 만약에 아니면, 놓으면, 그죠? 그러면 바이오 올도 빠져. 그래서 이제 바이오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작년에 2차 전지가 가는 것처럼 이것저것 다 가는 바이오는 시장 아니라는 뜻이야. 셀트가 중심이 되면서, 그죠? 결국은 뭐예요? 실적과 성장과 이제 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죠? 돈을 벌어와야 되잖아요. 이제 맨날 그죠? 유상증자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유상하다가 미안하니까 무상도 한 번씩 섞어주고, 그렇게 되겠냐고. 맨날 남의 기술 사줘와가지고 바람만 잔뜩 났다가 그죠? 그거 되겠냐고. 기술 수출을 해야 돼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셀트는 당연히 올해 뭐 그죠?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는 것이고 더 중요한, 그러니까 올해 가장 셀트가 아무튼 있는 힘을 다 해서 셀트를 뭡니까? 그죠? 실적을 부양할 수밖에 없고 주가를 부양할 수밖에 없는 게 주가의 가치를 높여놔야지 나스닥 상장할 때 홀딩스가 평가를 높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실적을 좋게 만들어놔야지 높게 평가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응? 세장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서장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코스닥 여러분들 유상증자 이런 거 안 당해봤어?
셀트가 유상증자 한번 했습니까? 매년 여러분 뭐 휴식 배당 매년 줬어요. 제가 그랬죠. 제가 이렇게 쭉 VIP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VIP 분들하고 배당 받은 것만 해도 대박 났다고 그래. 그분들은 배당 받은 것만 해도 그러니까 뭐 통하시는 분이 다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여유롭고 시간과의 싸움만 그냥 하는 거예요. 시간과의 싸움만. 시간과의 싸움. 그죠? 그 시간과의 싸움이 이제 다 다가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시장이 일단 가장 중요한 셀트가 지금 이제 연초에 뭐 한번 근데 연초에 어쨌든 14% 15% 급등 시켜놨으니까 이 정도니까 다행이잖아. 근데 지수가 만약에 이렇게 밀리지 않았다면 지수가 만약에 뭐 그죠? 지수가 10일 연속인가 9일 연속 뭐 밀다가 9일째 한번 띄우고 또 10일 11일 밀어버리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프로그램도 연동이 되면서 밀린 부분이 삼성전자만 안 밀렸었나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쭉 주가가 이렇게 셀트가 밀렸던 부분 자체에 왜 밀렸을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스탑은 누가 시켰나? 그죠? 스탑. 주가에 쭉 밀리는데 스탑은 누가 시켰나? 스탑도 결국은 뭐예요? 홀딩스가 시켰다. 홀딩스는 앞으로 매수 부분에서는 뭐 한대? 또 밀어 제낀다? 또 매수하면 돼. 어차피 홀딩스 상장하면 그 돈 가지고 뭐예요? 셀트 주식 지분 늘려야 되는데 뭐 미리 땡겨서 늘려놨다가 상장해서 갖다 주면 되지 뭐. 그거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쵸?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우선은 셀트가 20일을 좀 빨리 올려놔야 되는데, 그죠? 19만 7천 원이네, 그죠? 20일. 자,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건 뭐냐 하면 주식은 우리가 이제 주도주들은 추세를 보는 거잖아요. 추세, 그죠? 추세를 쭉 이렇게 보니까,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급등을, 이틀 동안에 급등을 해버리니까 그냥 더 좀 확 밀은 거야. 만약 급등 안 했으면은, 그죠? 급등 안 했으면은 지금 20일 지키고 있겠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급등을 해버린 거야, 이날. 그죠? 3만원 떴으니까. 이 3만원 신호는 1월 1일이었으니까 올해 셀트리온의 힘을 보여준 거야. 누구한테? 공매도 놈들한테. 그렇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서 추세적으로는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는 추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급을 보면 자, 지금 제가 시장 부분을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시장에 좀 연초니까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또 주도 부분에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셀트의 수량을 늘리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그랬죠. 내가 돈이 많다고는 모르지만 지금 뭐 셀트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돈이 뭐 여윳돈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셀트를 미리 사놨겠죠. 그러면 이제 뭐냐? 셀트는 주위에 있는 주변주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량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에이, 처박아두면 뭐 묻어두면 되겠죠, 뭐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셀트로 스윙을 하는 그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몰빵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어떤 아무리 좋은 주식도, 그죠? 그러니까 그 단기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단기로 뭐 상한가 치는 종목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아시겠죠? 상한가 치는 종목으로 단기 매매 하잖아요. 그 자금은요, 절대로 중기 투자할 수 없는 자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으로 저축 주식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VIP 분들은 제가 지금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저축 주식 지금 2번 들어간 거예요. 2번. 그죠? 저번에 지난해에 한번 매도해서 그때 그거 한 20몇 % 수익 났잖아. 그거 매도해서 저축 1차 들어갔고 2차는 이제 최근에, 그죠? 30% 50% 정리해서 수익금으로 들어가 2번 들어갔어. 또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또 한 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2~3번 정도, 저는 한 달에 한 2~3번 정도, 그죠? 저축 딱 들어가면 뭐 최고 아닙니까? 매일매일 단기 매매 한다? 그렇게 단기 매매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단기에 눈독 들이지 마세요, 여러분들. 단기에서 돈 벌던 사람들 많은 것 같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외국인들이 1,400억, 결국 외국 순매수로 전환이 된 게 긍정적이죠. 어쨌든 삼성전자 샀으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산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합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 빠지고는 있지만 크게 나쁘진 않다. 근데 오늘 이제 기관들이 사는데 큰 의미는 없어. 뭐 금융 투자. 근데 연기금이 오늘 어쨌든 매수를 그래도 해서 그나마 지수가 플러스 나오긴 했지만 얘들은 연속성을 보여주기 힘들다. 그죠? 그래서 오늘 연기금도 다행히 좀 사고 금융 투자 사면서 다행히 어제는 지수가 막판에 밀렸지만 오늘 막판에 그래도 땡기 올린 게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이제 보시면 자, 수급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76,000주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125,000주 이거는 누가 그랬습니까? 이거는 JP모건이었죠. 오늘 76,000주는 누구예요? 모간스탠 저기 신한창구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한창구나 JP모건은 뭡니까? 셀트에 있어서는 검은머리다. 그래서 제가 검은머리 GDR 그죠? GDR. 저 뭔 뜻인지는 몰라. 그냥 우리 고객분이 가르쳐 주더라고. GDR. 그래서 제가 한번 써봤어요. 그쵸? 그래서 오늘 기관들이 전체 매수를 했는데 셀트는 기관 창구 쪽 부분에서 이제 연기금이 뭐 36,000주 매수고 그죠? 다 매수죠. 투신도 매수. 보험이 조금 팔았고. 근데 금융 투자 그러니까 항상 이제 셀트는 주가가 나름대로 긍정적일 때는 어쨌거나 금융 투자 쪽에 수급이 유입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셀트는 뭐 매도하면 뻔하죠. 골드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매도 매수를 해서 갚지 않고 있는 모간스탠리나 이제 일부 남아있는 골드만. 근데 이제 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계속 사서 갚아요.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매도 누적 잔고가 지금 뭐 130만 원대니까 너무 아쉽긴 하지만, 아실 필요는 없다. 왜? 셀트의 공매도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셀트가 시장에서 셀트의 원래의 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죠? 그 마지막 활용 정점이 바로 나스닥에 상장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대한민국의 기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셀트를 깔려고 해도 3투브에 나와서 까든 뭐 5투브에 나와서 까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3투브인가요? 3% 죄송합니다. 3투브가 아니고 3%에 와서 까든 뭐 어디서 까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나스닥에서 평가를 받으면 그죠? 그게 셀트의 뭡니까? 정당한 평가 아니겠어요? 그걸 이제 빠르면 연내. 저는 연내보다도 연초에 1분기 정도에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줘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수급을 딱 보면 바로 있잖아. 누구? 몸통. 그러니까 국내 국내 몸통은 오늘 삼성은 매수, 연기금 쪽에 이제 매수를 볼 수 있는 거죠. 연기금 샀으니까, 삼성. 그러니까 오늘 모간스탠리가 11,000주 매도. 그리고 검은머리 신한 76,000주. 근데 막판에 이제 오후장에 그래도 얘들이 사는 거를 또 누가 CNS는 또 그려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외국인의 수급 부분에서도 지금 검은머리 부분의 물량들도 자꾸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같으면 왜 신한도 막 매도하면 한 3, 4일 정도 계속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JP모건도 그죠? 지금은 요즘은 장중에도 오전에 때리면 오후에 사고 그래요. 그만큼 얘들이 이제 무통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거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프로그램 부분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돼버리면 주가는 급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신한이 좀 사고 하니까 주가가 어떻습니까? 2점 몇% 급등 확 해버리잖아. 그죠? 그렇게 이제 하지만 얘들이 물릴 수 있는 그런 많지 않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공매도 누적 잔고가 13만 8천 주. 이게 뭐, 저번에 200만 주 한 방에 퉁, 이게 뭐 참, 가지고 있는 걸 그러니까 이게 갚았다는 건데, 그죠? 가지고 있는 거를.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138만 주니까, 싸움은 끝나간다, 볼 수 있는 거죠. 딱 10배 주는 거잖아요. 과거에 한때 셀트가 공매도가 성행했을 때는 1,300만 주였으니까. 그렇죠? 자, 공매도 못 칩니다. 업춤률 외에 오늘도 덤비고 있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를 보면, 자, 시장은 최근 삼성전자 매도가 조금 있어서 걱정을 했지만, 왜? 시장이 빠진 상태에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도 삼성전자를 어떻게? 매수. 그죠? 매수. 오늘도, 금융투자가 오늘 전체적으로 팔긴 했어. 금융투자가 보면 이제, 삼성전자도 뭐 지금 3일 연속 파는 거잖아. 그죠?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도 3위 연속 팔리면은 셀트는 오늘 하루 그냥 판 거야. 그러니까 오늘 금융투자가 오늘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좋았는데 왜 삼성 셀트는 했지? 만약에 금융투자가 안 팔았으면 셀트는 뭐 이렇게 마이너스로 확 가는 건 아니죠, 그죠? 그거는 보면서 내일은 수요일이니까요. 또 내일은 또 플러스를 낼 수 있는 건 또 시점이고, 그죠? 지수.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이제 좀 조정받을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그죠? 미국이 타이밍이 왔기 때문에 이제 또 내일 우리 시장이 또 조정을 약간 받은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느긋하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말에도 셀트가 그냥 움직이니까 한 달 만에, 그죠? 응? 한 달 만에 16, 17에서 24까지 가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이야.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장 가치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